안녕하세요. 산테데이서 원효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염 중에서도 노인성 질염이라고 이제 폐경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eady? 폐경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보통 폐경이 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비뇨 생식기가 위축이 와요. 그러니까 위축이 온다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니까 이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이 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제 그런 위축이 점점 오면서 비뇨기 쪽으로는 이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방광염에 자주 걸리거나 그리고 요실금도 생길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노인성 질염이 잘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건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생각하시면 돼. 마른 논바닥. 실내에는 항상 약산성으로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분비물이 없고 건조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성 질염도 오고 위축성 질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자꾸 노인성 질염 하니까 내가 노인된 것 같고 막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인성 질염이라기보다는 위축성 질염이란 말을 쓰고 싶고, 이제는 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에서 보통 15년 정도를 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100은 아니잖아. 한 90세가 이제 여성들의 저는 평균 수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90세에서 15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75세가 되죠. 그래서 저는 75세 이후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은 위축성 질염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위축이 됐다. 왜 됐냐? 폐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폐경이 방치했기 때문에. 가장 또 흔한 증상이 뭐냐면은 외음부가 따갑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이제 성관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특히 옛날에 그 왜 아기 나면서 그냥 이쁜이 수술 그냥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신 분들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폐경이 되면서 위축이 오니까 지립구가 좁아져요. 작아지면서 부부관계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단 호르몬제를 안 드신 거야. 증상이 없어서 뭐 꼭 먹어야 될 그런 동기가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갑상선을 제거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줘야 되죠. 자, 폐경도 똑같아요. 난소를 잘라낸 거랑 똑같아. 실제로 이제 자궁을 드러내면서 난소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난소에 혹이 있어서 제거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생긴 폐경이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빨리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노화가 빨리 오고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폐경이 오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굳이 약을 드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다가 시기를 또 놓치죠. 근데 폐경기의 그 호르몬제는 사실 50대거나 아니면은 폐경이 된 지 10년이 아직 안 지났다, 이럴 땐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폐경이 된 지 10년 이상 됐고 나이는 60대에서 70대.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외래로 오시면은 이제 밑에가 아프고 뭐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불편해.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딱 보면은 일단 건조해요. 아주 건조하고 막 상처도 나 있어요. 막 뻘겋게 돼 있고. 그래서 남편이 오면은 막 무서운 거야. 그렇다고 계속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와서 호르몬제를 처방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은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겠죠. 해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바르는 게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바르는 호르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보면은, 자, 이 제품이죠. 드림령. 말 그대로 젊음을 꿈꾸는 거죠. 이 제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죠. 에스트로겐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니까 이제 피부를 곱게 만들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은 안 돼요. 아기들 보면은 왜 상처가 나잖아요. 2, 3일이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에 피부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오래 가고 잘못하면 곪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섬유화세포, 줄기세포라고 하죠. 그런 성분들이 같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니까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촉촉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 또 보습 효과도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피부가 상처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인원 이제 하나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패키지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다른 제품하고 디자인을 통일하려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른 제품 아니에요? 선생님이 옛날에 유튜브에는 이거 얘기했는데 왜 이거 주세요? 라고 간혹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패키지만 바뀐 거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약간 따가울 수 있어요. 약산성이라. 그러나 꾸준히 계속 자기 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발라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팩으로. 그 손가락 한 마디만큼 발라주시면 2달이면 아주 충분히 이제 좋아집니다. 사실 그 건조한 거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게 그 부위에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먹는 약은 시스테믹하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전체적으로 피부 노화라든지 치매 이런 거 예방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폐경 직후에 여성이 건조하고 그리고 밑에가 자꾸 따갑고 염증이 자꾸 생긴다면은 같이 사용해라. 그러나 60대 이후에 호르몬제 시기 놓치신 분들은 이거라도 발라야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성 호르몬 함유된 질정도 있는데, 그 사실 천연 성분이 아니죠. 합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는데 그 질정이 되게 따가워요. 되게 아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걸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지극한 정성인데 일일이 그걸 맨날 빻아가지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고. 질량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 중 최고령 연세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있었어. 100세가. 근데 이분이 거동이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치매도 심하고 그런데 출혈이 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아마 계셨는데 뭐가 나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환자분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출혈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자궁 입구 쪽이나 이런 질 다 건조한 상태라서, 그리고 아마 그분이 자꾸 이렇게 치매가 있으니까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 밑에를.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있었던 거지, 다행히 암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혹시 노인성 질량도 레이저 혹시 치료할 수 있나요? 고주파를 합니다. 고주파. 레이저보다는 고주파를 하는데, 요즘에는 고주파가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너지원으로서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열을 만들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따뜻한 데 있어야 된다. 찬 데 있으면 안 된다. 제발 좀 배꼽 드러나는 옷 입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른들이 하셨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제 성기가 밖에 있으니까 시원해야 돼. 따뜻하면 안 돼, 남성은. 그런데 여성들은 난소가 뱃속에 있잖아요. 자궁도 뱃속에 있고. 이게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 따뜻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관리를 함으로써 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질의 탄력을 받으면서 질 건조증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알루론산 주사라든가 콜라겐 주사 이런 거보다 고주파가 더 좋은 건가요?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들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골라주세요 그러는데, 치료라는 것은 다양하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데, 이게 히알루론산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고체로 만드는 게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이제 고체로 만들었으니까 실처럼 뽑을 수 있잖아요. 주사기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늘처럼. 그러면은 되게 편하죠. 이렇게 출혈도 많지 않고 콜라겐이 들어가게 되면은 질도 탄력이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건조증도 개선이 되겠죠. 40대에 질 건조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완전 폐경은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시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조증이 빨리 와요. 그리고 건조해지니까 더 성관계를 안 하겠죠. 아프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질곤증 예방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를 해야 돼. 부부관계를 어떤 분들은 폐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부관계를 하면서 성기능도 유지가 되지만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더 젊어 보여. 성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벌써 늙어 보여. 잔병도 많이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약 중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부부의 금실이야. 부부 사이가 제일 좋아야 된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건강하다.
자식들 믿을 게 안 된다. 왜? 요즘 뭐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 저희 세대가 마지막인 것 같고 옆에 있는 그 남편분밖에 없어요 이제는. 근데 두 분이 건강해야지. 맨날 두 사람이 그냥 아프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은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문제 있다? 그러면 산부인과 와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야지. 그냥 마냥 방치해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정 못 참아서 오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 와서 보면은 이미 다 진행이 너무 돼가지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들 이 점 꼭 숙지하시고, 병원이라는 데가 뭐 단순히 질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에 대한 기능 상담도 해주니까 꼭 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